날 좋은 어느 9월 하루, 잔뜩 들뜬 마음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우리 부부는 공항에 왔다. Cause we're going on our honeymoon. 가을이 다가오는데도 토론토의 태양은 여전히 강렬하다. 비행기 타기 전 간단히 배를 채우려고 들어간 레스토랑엔 방탄의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매번 볼 때마다 괜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시간 후 우린 로마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길에 내 머리는 순식간에 산발이가 되었지만 벨트 프리인 기사 아저씨에게서 묘한 낭만이 전해졌다. 아, 내가 이태리에 왔구나 하는 첫 모멘트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강렬한 첫 인상을 남긴 건 거리 곳곳에 서 있는 이 나무들. 찾아보니 소나무의 일종인데 엄브렐라 파인, 파라솔 파인으로 불린다고 한다. 점점 도심에 가까워지니 낯익은 건축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성벽 밖에 위치한 숙소를 선택했다. 체크인을 하고 짐을 푼 뒤 바로 출동. 처음으로 들린 곳은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추천한 샌드위치집.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우리 취향엔 빵이 너무 두껍고 퍽퍽해서 사실 실망 좀 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 이후에 마신 첫 에스프레소가 우리 로마 여행의 진짜 시작을 알려주는 듯했다. 드디어 와보는 판테온 앞이다. 대학생 때 아트 히스토리 수업에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공부했던 기억이 남아있을 정도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축물 중 하나다. 2세기 초에 완공된 건물로 이름 그대로 로마의 모든 시인에게 바쳐진 신전이었다고 한다. 이후 7세기부터 기독교 교회로 바뀌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한다. 철근 없이 세워진 세계 최대의 콘크리트 돔이 있고 거기에 직경 9m의 오큘러스가 빛을 들여주는 창 역할을 한다. 외관의 웅장함과 거친 질감은 내부의 정교하고 매끈한 조형미와 강하게 대비된다. 200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왔다는 사실이 이 모든 걸 더 경이롭게 만들어주었다. 9월 중순인데도 완전 한여름 날씨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몸이 서서히 튀겨지고 있는 것 같았다. 피아ța 나보나로 가는 길에 들린 이곳은 로마에 있는 프랑스 국립성당인데 외관은 비교적 평범하지만 내부는 화려한 금빛의 바로크 장식으로 꽉 차 있다. 특히 콘트라델리 차플엔 카라바조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 빛과 어둠이 극적으로 대비되면서 마치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강렬한 걸작들이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나보나 광장. 1세기엔 이 자리에 스테디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광장은 오벌 형태라고 한다. 이 피아ța 역시 바로크 양식의 위엄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지만 햇볕은 너무 뜨겁고 사람은 정말 많았기에 베르니니의 분순이 뭐니 다 제쳐두고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 성당만 킥하게 훑고 기가 쭉 빠진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내 뚜껑이 날아가기 약 5초 전에 로마의 휴일이 떠오르는 스페니쉬 스텝스에 도착했다. 18세기에 조성된 이 스퀘어에는 천재 조각가로 알려진 베르니니의 아버지가 만든 가라앉는 배 모양의 분수가 자리하고 있는데 양옆에서 쪼르륵 나오는 물은 놀랍게도 식용이었다. 그리고 135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16세기에 지어진 카톨릭 교회 트리니타 데이 몬티가 있다. 판테온 예약 시간 맞추느라 비행 후 씻지도 못한 채 땀에 절어진 우린 일단 숙소로 돌아가 리프레시하고 조금 쉬다 다시 나오기로 했다. 해가 떨어지고 비교적 선선해진 로마의 저녁. 첫날 디너는 호텔에서 도보거리 안에 있던 바로 이 레스토랑.
시간 30분 전 눈을 떠 패닉 상태로 한 걸음에 달려온 콜리세움. 시대를 거슬러 모든 아레나의 시작이 된 거대한 구조물. 1세기에 5만 명이 들어가는 스테디움이라니. 기둥 하나, 돌 하나에도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이 공간에서 로마 제국의 스케일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중해의 열기 역시 지대로 체감했다. 그래서 우린 살려주세요를 외치며 호텔로 일단 후퇴한 후 여기가 천국이라며 늦은 점심 식사로 더위에 지친 서로를 달래주었다. 늦은 오후 드디어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하던 곳 중 하나인 산타마리아 마조레로 향하는 길이다. 로마의 4대 교황 대성전 중 하나이자 성모 마리아에 봉헌된 최초의 대성당으로 무려 1500년이 넘는 역사를 품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 시대의 건축물이다. 그리고 로마에 와서 알게 됐는데 2025년은 주빌리의 해라고 한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회개와 용서, 화해 그리고 희망의 해를 의미한다고 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로마의 4대 대성전에서 포르타 산타라고 불리는 성문을 특별히 열고 순례자들은 그 문을 통과하며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다. 그래서인지 로마 곳곳은 순례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곳은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던 성당으로도 유명한데 해외 방문 전후마다 꼭 이곳을 찾아 기도하셨고 전통적으로 교황들이 안장되는 바티칸의 세인트 피터스 대성전 대신 이곳을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선택하셨을 정도다. 화려한 무덤 대신 성모 마리아와 대중의 곁에 머물고자 했던 그의 선택, 그 소탈함이 참 인상 깊다. 지하 경당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 당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 홀리크립 비물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나는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 공간 속에서 느낀 평온함과 경건함이 섞인 기분은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종교를 떠나 내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참 신기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로마는 물의 도시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도심 곳곳에서 맛 좋은 물이 쉼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호텔에서 들고 나온 물병을 온종일 들고 다니며 지나가다가 이런 나손이라고 불리는 식수대를 보면 채워 마시곤 했다. 여행 중에 이런 게 얼마나 고맙던지 로마의 퍼블릭 파운틴 시스템은 참 특별하게 다가왔다. 오전에 정신없이 돌아봤던 콜로세움을 지나 아치 오브 타이러스를 통과해 낮에 강한 햇살이 두려워 잠시 미뤄뒀던 로만 포럼과 팔라타인 힐에 왔다.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팔라티노 힐 정상에서 로만 포럼을 딱 내려다본 순간 그 스케일과 분위기에 상당히 놀랐다. 수많은 신전과 아치들은 당시 로마 황제의 권력과 신격화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무너지고 부서진 잔해들 속에서도 그 시대의 위엄과 의도는 여전히 또렷했다. 폐장 시간이 가까워지고 해가 천천히 기우며 두 번째 저녁이 찾아왔다. 포럼에서 5분 정도만 걸으면 로마를 대표하는 또 다른 랜드마크, 머니먼트 빅토르 이마뉴엘이 나온다. 19세기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초대 국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곳은 주로 순백색의 대리석으로 지어져 주변의 황갈색 건축물들과 강한 대비를 이룬다. 특히 여기 있는 무명 용사의 무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전사한 수많은 이탈리안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무덤 양옆에는 영원한 불꽃이 192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고 이곳은 이탈리안 육해 공군의 명예 경비병들이 교대로 24시간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고 한다. 방전이 된 우린 달콤 씁쓸한 에스프레소 한 잔씩 하고 아직 가보지 못한 트레비 분수를 보러 왔다. 로마 최대의 바로크 양식 분수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수가 아닐까 싶다. 트레비에 새 갈래길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트레비를 보고 나니 로마는 진정한 분수의 도시라는 생각이 더 짙어졌다.
하지만 사진도 찍고 동전을 던지기 위해 이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 줄을 선다는 것은 나에게 고문과 다름없기에 우린 곧장 저녁 먹을 식당을 골라 그곳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나이가 들수록 굽든 찌든 이렇게 재료 맛을 잘 살려 조리된 야채가 너무 맛있게 느껴진다. 특히 이곳의 가지, 호박, 파프리카 구이는 정말 예술이었다. 식사 후 늦은 시간까지 이곳저곳 거닐다가 다음날 일정을 고려해 우리는 더 늦지 않게 호텔로 귀가했다. 오늘은 바티칸에 가는 날이다. Vatican Museum, St. Peter's Basilica, and Castel Sant'Angelo. 이렇게 세 곳을 둘러보고 올 예정이다. 일반 티켓은 진작에 솔드아웃이라 우린 가이드와 함께 투어하기로 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러길 너무 잘했다 싶었던 게 여태껏 로마에서 본 어떤 인파보다도 사람이 많고 복잡했기 때문이다. 큰 지체 없이 박물관에 입성. 오늘 우리의 GPS가 되어줄 가이드와 깃발과 함께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되었다. 투어 맨 마지막 순서에 그 유명한 시스틴 채플이 있는데 그곳은 내부가 워낙 붐비고 대화도 테크니컬리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밖에서 설명을 듣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었다. 바티칸 박물관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대 교황들이 수집하고 소장해온 방대한 예술품과 고대 유물을 전시해놓은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16세기 초 당시 교황이 소장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약 7만 점의 소장품 중 2만 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총 20개 이상의 박물관과 갤러리가 하나의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데 전시 공간을 모두 합친 길이가 무려 7km에 달한다고 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시스틴 채플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프레스코였다. 그는 직접 제작한 높은 발판 위에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무려 5년에 걸쳐 이 프레스코를 완성했다고 한다. 조각가답게 모든 인물을 살아있는 대리석 조각처럼 입체적으로 표현했고 평평한 천장에 건축적 요소를 그려넣음으로써 공간 자체가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천정화를 완성한 지 20년 뒤 60세가 넘은 미켈란젤로는 서쪽 벽에 거대한 최후의 심판을 완성했다. 70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하여 구원과 지옥의 대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작품 또한 그의 고난과 집념 없이는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영원한 걸작임이 분명했다.
(17세기에) 베르니니가 디자인한 이 계단은 바티칸 궁전과 세인트 피터스를 연결한다. 교황과 귀족들이 의례 시 사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도록 설계되어 실제보다 훨씬 길고 웅장해 보이는 시각적 착시 효과를 만들어낸다. 단순한 통로가 아닌 바로크 시대 건축의 극적 연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권력과 신성함을 체험하게 하는 건축적 장치인 셈이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건 이 계단 입구를 지키는 스위스 가드였다. 16세기부터 교황의 경호대 역할을 맡아온 이들은 당시 유럽 전역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사 집단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교황청 권위의 전통의 상징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어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바로 세인트 피터스. 예수의 제자이자 초대 교황으로 여겨지는 세인트 피터의 무덤 위에 세워졌고 현재 성당은 16세기 초 새롭게 재건된 모습이라고 한다. 브라만테, 라파엘,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등 르네상스의 거장들이 무려 100년에 걸쳐 완성한 걸작이다. 이건 뭐 대성전이 아니라 마치 대궁전을 거니는 듯한 정도로 내부 장식의 화려함은 압도적이었다. 건축이 무대를, 조각이 움직임을, 그리고 빛이 드라마를 만드는 듯한 총체 예술 그 자체였다. 로마의 하늘에 우뚝 솟은 중앙돔은 미켈란젤로의 설계로 높이만 약 130m가 넘는데 이 돔은 이후 전 세계 성당의 모델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발다키노 같은 경우에는 베르니니의 작품으로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져 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의 축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곳은 결코 단순한 성당이 아니라 르네상스의 이성과 조화가 바로크의 감성과 드라마를 만나는 인류 예술의 결정체를 본 것 같았다. 중앙 네이브 등 성당 주요 공간을 둘러본 뒤 다시 성당 밖으로 나가 포르타 산타를 통해 재입장해야만 비로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마주할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조각상을 봤지만 이 작품만큼은 나에게 단연 가장 압도적이었다. 죽음을 맞이해 축 늘어진 예술을 끌어안은 젊은 마리아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묘한 평온이 공존하고 있었다. 고민 끝에 우린 계획대로 산탄젤로 성까지 보기로 했다. 이곳은 황제의 무덤에서 교황의 요새로 변신한 로마의 천년을 품은 건축물이다. 2세기의 로마의 황제였던 헤이드리안이 자신의 무덤으로 건설한 것이 시초이며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군사 요새로 전환됐다가 6세기경부터는 교황청의 방어시설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성 베드로 성당과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교황이 위기시 성당에서 이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 교황들은 이곳을 피난처, 별궁, 보물창고 및 감옥으로 개조했다고 한다. 오늘날은 박물관으로 운영 중인데 테라스에서는 세인트 피터스뿐만이 아니라 로마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다. 바티칸의 열기와 인파에 지친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재충전 후 저녁 예약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고 로마의 저녁 풍경을 즐기며 강 건너편 트라스테베레로 향했다. 이곳은 로마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동네로 현지인들은 진짜 로마 베라의 정취를 느끼려면 여길 가보라고 말한다고 한다.
확실히 관광 중심지보다 훨씬 로컬하고 정감 있는 풍경이 펼쳐졌고 고대 로마의 웅장함과는 또 다른 삶과 예술이 스며든 서정적인 동네였다. 오늘 분명 아침부터 달린 일정이라 지칠 법도 한데 발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걷게 되는 로마의 밤이다. 실제로 우린 로마에 있는 동안 매일 2만 보씩 넘게 걸었다. 일상에서는 노력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낯선 도시가 주는 설렘과 좋은 동행자가 주는 온기, 그게 이유 없이 계속 걷게 되는 여행의 힘인 것 같다. 아이러닉하게도 나도 그이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손꼽은 건 문 닫힌 판테온 앞에서 널브러져 있던 바로 이 시간이다. 고된 여정을 잘 소화해낸 우리에게 내리는 단비 같았다. 사람도 많이 없는 데다가 기둥도 바닥도 브리즈도 시원했고 무엇보다 우리 눈앞엔 너무너무 멋진 판테온의 문이 있었다. 판테온의 묵직함과 세월감이 깃든 이 브론즈 도어는 단순 아름답다기보다 신비롭고 경이로웠다. 나흘째 아침은 우리 숙소 주변 동네를 좀 구경해보기로 했다. 먼저 아침 식사로 대맛집보단 로컬들이 편안하게 가는 카페를 찾던 우린 이곳에 왔다. 우리가 고른 메뉴는 바로 트라메티노. 크러스트가 없는 부드러운 흰 식빵 사이에 다양한 재료를 넣은 이탈리안식 샌드위치다. 아침 식사로 제격이었다. 커피까지 너무 맛있어서 카페 주인에게 여기 최고라고 몇 마디를 건네며 에스프레소를 한 잔 더 주문하겠다고 하니 우리 덕분에 자기가 행복해졌다며 무료로 커피를 준 기분 좋은 해프닝도 있었다. 기분도 배도 꽉 찬 우린 달다리와 과일 쇼핑에 나섰다. 30대에 들어서고 요리를 매일 하다 보니 로컬 슈퍼마켓 가는 게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 생전 처음 보는 듯한 과일과 채소, 파스타 등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 들린 이곳은 쿠알티에레 코페데. 이런 신비로운 동네가 있을 줄은 오기 전까지 상상도 못했다. 건축가 지노 코페데가 여러 건축 양식을 섞어 만든 절충주의의 건축단지로 아르누보의 곡선, 고딕의 장식, 그리고 바로크의 화려함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거지역이라 그런지 로마답지 않게 관광객도 아예 없었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찬찬히 건축물들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다. 우리는 다음날 오전에 체크아웃 후 바로 이동할 예정이라 해가 가장 센 시간을 이용해 미리 짐을 정리하고 호텔 식당에서 파스타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다. 이제 로마 4대 성당 중 세 번째로 방문할 산 라테라노로 향하는 길이다. Mbappé. Mbappé? Mbappé. Ah. He's in Barcelona? No. No, Madrid? Real Madrid. Real Madrid. Vinicius Junior, Real Madrid. 그런데 성당 정문으로 가는 길은 경찰들이 모두 다 막고 있었고 뒤편에 내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보던 경찰에게 물었더니 오늘은 행사가 있어서 성당이 닫았다고 했다. 검색해보니 놀랍게도 교황님이 현재 성당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 교황님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했다. 우리는 아쉬운 마음에 여행 둘째 날 갔었던 산타 마리아 마조레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그만큼 이 성당이 내게 담긴 감동이 컸던 모양이다. 본것 같다. 다시 봐도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아마도 한동안 어쩌면 평생 다시 오지 못할 이곳을 마지막으로 눈에 차분히 담았다. 로마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찾아왔다. 우린 며칠 전 방문했던 콜로세움과 로만 포럼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최후의 만찬을 즐겼다. 있는 것 같은데? 배도 부르고 마음 한켠은 아쉬워 우린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거닐었다.
같은 장소를 다른 날 다른 시간에 보는 재미도 꽤 매력적이다. 그렇게 걷다가 우린 스페니쉬 스텝스까지 오게 되었는데 몇 시간 전 횡단보도에서 만났던 너무 예쁜 아기를 또다시 만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아기의 아빠가 우리를 기억하고 먼저 불러주었고 선뜻 아기를 안아보라고 해준 덕분에 난 극락을 맛보았다. 퓨리아에서 왔다는 참 따뜻했던 이 가족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뭔가 몽글몽글해진다. 마지막 날 아침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포기하고 어제 가지 못했던 산지오바니 라테라노 성당을 찾았다. 앞서 말했듯 4대 대성당 모두 포르타 산타가 있지만 역사적, 상징적, 교황 의식적 중요도를 볼 때 산지오바니 라테라노의 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 문에 손을 얹는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이 특히 많았다. 전 세계 모든 성당의 어머니로 불릴 만큼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교황의 주교자 성당이라고 한다. 기독교 역사의 여러 시대가 층층이 쌓여 시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고 고대와 바로크 양식이 공존하는 내부는 뭔가 경건하면서 묵직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우리는 세 개의 포르타 산타를 통과하는 행운을 안으며 로마에서의 4박 5일 여정을 마쳤다. Now off to Tuscany.